안녕하세요. 장질환입니다. 이제 많이 더워요. 7월인데 엄청 덥네요. 정말 폭염입니다. 거의 매일 36도, 7도 이런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제라늄들이 제일 힘드는 것 같아요. 장마보다 폭염이 더 제라늄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 일단 저희 집 제라늄 한번 꽃 근황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안나 자넷입니다. 꽃송이가 제법 올라왔네요.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이게 얘들이 활짝 펴야 할 텐데요. 저의 소원은 안나 자넷이 활짝 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안나 자넷이 좀 약해요. 물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핑크 판도라입니다. 꽃을 이 더운 여름에도 예쁘게 피워주네요. 꽃송이는 많이 작아졌어요. 볼도 작아지고 그렇지만 예쁩니다. 얘가 에어프릴 스노우인데 삽목이에요. 지난해 11월에 삽목한 아이가 이렇게 첫 꽃을 피웠습니다. 예쁩니다. 에어프릴 스노우. 매브릭 스타예요. 지금 열심히 꽃봉오리들이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꽃송이도 좀 작아졌어요. 엄청 큰 아이거든요. 성인 주먹만한, 남자 주먹만한 아이인데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도 색감은 여전히 예쁩니다. 스완랜드 핑크 삽목이에요. 예뻐요. 첫 꽃인데 꽃송이를 많이 물고 나왔네요. 얘도 지난해 11월에 삽목을 했네요. 예쁩니다. 아주 잎도 무성하고 꽃도 예쁘고 홍옹주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아주 꽃볼을 크게 예쁘게 보여주었어요. 얘는 위드로망스. 얘는 지고 있지만 그래도 꽃이 하도 귀해서 그냥 보고 있답니다. 얘가 지금 만기를 하네요. 위드로망스. 로브스타입니다. 개화 기간이 제법 길어요. 이미 다 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로브스타의 미니 장미 화형. 뷰티 오브 엘 세군도입니다. 도로시 나바로. 꽃이 아주 작아졌어요. 대왕꽃볼인데 요만큼 작아졌네요. 스완랜드 핑크. 얘가 모체입니다. 엄마도 꽃을 잘 피워주네요. 스완랜드 핑크. 미스 로즈입니다. 장미형은 없어져 버리고 만개를 한 미스 로즈. 데니스입니다. 중간에는 좀 말라서 따주었더니 엉성해졌네요. 여기는 보글보글합니다. 예뻐요. 앤틱 로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은 백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너무나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벌써 저희 집에 아이들이
백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 백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 현상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잎이 녹색을 잃어버리고 하얗거나 노랗게 되어 버리는 이런 증상입니다. 고스트 잎이라고도 말을 하죠. 유령잎.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면, 또 하얗게 되어 버리면 녹수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이런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고온 및 강한 햇빛입니다. 특히 여름 뜨거운 햇볕에 직접 노출되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제라늄 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얗게 변한다고 하네요. 잎이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타거나 고온으로 인해 엽록소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랜막을 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습기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도 얘들에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잎이 이렇게 누렇게 떠버린다고 합니다. 백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먼저 우선할 것은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서 햇빛량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제라늄 잎이 하얗게 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강한 직사광선과 고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햇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고요. 한낮에 뜨거운 직광을 피하고 차양을 쳐준다든지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밝은 그늘이나 방그늘로 옮겨서 얘들을 좀 서서히 녹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얗게 된 잎을 제거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두어도 파랗게 녹색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변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그럴 변화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제거해 주어서 영양이 얘들 잎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물 관리입니다. 꼭 물을 줄 때는 화분의 겉흙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 한낮에 뜨거울 때는 절대 물 주는 건 금물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물을 주어서 열을 받지 않도록, 열 받아서 뿌리가 녹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통풍이 잘 되게 해줘야 합니다.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돌려서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순환되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잎의 아랫부분은 좀 따주고 그 간격을 좀 드문드문 두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 집에는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촘촘히 두었어요. 그 원인도 얘들이 잎이 누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으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얘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식물들에는 자생 능력이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체를 가지면서부터 그 생명력으로 회복되기를 좋은 여건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질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순짓기 한 면에다가 강황가루를 바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더위에 무름이 잘 오니까 적심 한 자리 바짝 마른 부분에서도 무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듬뿍듬뿍 강황가루를 좀 묻혀 두겠습니다. 얘는 소독도 되고
또 생명력도 불어넣고 하는 아이가 강한 가루 같아요. 그래서 듬뿍듬뿍 이렇게 순짓기 한 자리에도 강한 가루를 묻혀 두었습니다. 핑크 판도라가 지난해 3월에 삽목한 아이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 목질화가 되어가고 있고 뼈라늄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키가 자라다 보면 자연적 아랫부분은 하엽이 지고 잎은 위에만 무성하게 되거든요. 얘가 이만큼 자라기 전에 순집기를 해서 제가 빵빵하게 했으면 되는데 미처 꽃을 보느라고 놓쳤어요. 지금도 적심해야 되지만 이 꽃 때문에 꽃을 더 보고 나서 자르기로 하고, 이렇게 잎을 따준 자리도 이렇게 푸른 것, 아직까지 새파란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무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요렇게 요 가지가 바짝 말랐을 때 이럴 때 따주면 무리가 없습니다. 따주시면 돼요. 근데 무름은 장마 때보다도 폭염, 무더울 때가 무름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일본 이제 무더위가 막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관리 잘 하시고 무름으로 보내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6월 1일 날 적심한 아이, 이거 보세요. 꽃이요. 잎이 엄청 많이 나왔죠. 보글보글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낮추어서 예쁘게 또 소담하게 키우는 방법도 있죠. 이 앤틱 로즈나 핑크 판도라 얘들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적심할 거예요. 적심도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가을 바람이 불면 그때 적심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은 백화현상 이유와 치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백화현상된 아이 잎들 버리지 마시고 관리하셔서 서늘한 환경 만들어 주시고, 여름에는 고온을 피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가능한 에어컨 켤 수 있으면 시원하게 해주면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무리 없이 탈 없이 잘 자라겠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